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강복 74주년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자,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갖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냈는데 말이죠. 자, 누군가는 재산을 처분해서 또 누군가는 장사를 해서 그리고 하와이와 남미의 농장에 팔려간 이들은 푼돈을 모아 그렇게 임시정부에 돈을 대었던 일화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특허 등록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임시정부에 모금을 대어 주었던 분도 계신데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한국인 최초의 제1호 특허권자인 고 정인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허청의 이성윤 사무관님을 모시고 특허를 통해 일본에 빼앗길 뻔한 재산권을 지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애국지사 정인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사실 그 녹화 때마다 우리 뵙는데 이렇게 또 이성윤 사무관님 게스트로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새삼 또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새롭습니다. 예. 네, 자, 그 오프닝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일제 강점기 시절 특허권 등록으로 독립운동 그 자금을 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오늘 주제가 상당히 무겁고 또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 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시죠. 자, 자, 우리 애국지사 그 정인호 선생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인물 사전 소개해 주듯이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인호 선생님은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인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제1호 특허권자로 이제 최근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정인호 선생님은 1869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어릴 때에는 한학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학을 공부하신 뒤에 궁궐에 감중관이라는 벼슬을 하셨고요. 1900년대 초반에는 경북 청도, 저희 고향이죠. 소삼. 감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 군수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 청도 군수를 벼슬을 받자 말자 이제 나는 일제하에 관직은 나에게 필요 없다 하시면서 관직을 박차고 그냥 바로 서울로 상경을 하십니다.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학교가 민족 교육을 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민족 교육을 하는 홍인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일 운동을 좀 하시다가 구속이 되시고 감옥에 가셨다가 영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시는데요. 중국에서 한 4년을 계시면서 중국의 중경대학이라는 학교를 다니시게 됩니다. 그 4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말총 모자를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말총 모자 특허를 받으시고 그 말총 모자를 이제 뭐 미국,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셔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그 많은 그 독립운동 그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만 해석하게도 그 8.15 광복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또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그게 가슴이 아픈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총 모자로 그 발명 특허권을 획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특허 등록을 받으신 겁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갓을 제주도 이제 말총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한 4년 동안 계시면서 외국인들이 쓰고 다니는 중절 모자를 굉장히 유심히 봤답니다. 그때 이제 중절 모자의 재료가 천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갓하고 중절 모자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대충 느낌이 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중절모를 말총으로 만들면 좋겠다.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셨고 결국 이제 1907년 네. 4월 달에 이제 성공하시고 바로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된 거죠. 그 결국은 보면은 서양의 그 중절모 모자 예. 형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갓 예. 그거에다가 이제 재료는 말총을 예. 사용한 그런 결합된 발명. 이 말하는 소위 지금 현대의 결합 발명에 시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좀 더 들어갑시다. 어떤 내용으로 그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신 건지 꼭 궁금해져요. 예, 이분의 이제 특허 명세서를 보면은 발명의 명칭은 우리 이제 갈기종자, 예, 갈기종자를 써가지고 종모자로 되어 있고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자의 창이나 이 장식 같은 모든 전 부분을 말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성질과 목적에는 말틀을 여러 겹으로 짜서 모자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첨부한 도면에는 보면은 중절모, 부인용 모자, 까마귀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이제 일본 형사들이 쓰던 그건 세 가지 이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청구 범위를 보면은 도면에 표현된 형상의 모자를 조직하여 짜는 방법에 있어서 말틀의 성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록들을 쭉 볼 때 말총을 재료로 모자를 만든 경우가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모자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이사무관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 당시 명세서 뭐 발명의 명칭도 있고 상세한 설명도 있고 도면도 있고 청구 범위까지 있는 거 보면은 지금의 우리 특허 명세서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아주 그 디테일하게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심사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 심사 기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자,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그 우리 선생님의 그 특허 등록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제가 생각에는 그 당시는 또 일제 강점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특허 제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모자를 판매하기 시작한 1907년 4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도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미국 특허권자들의 항의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제 1908년에 한국 특허령이라는 칙령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인호 선생님께서도 1907년 4월 당시에 판매가 시작되면서 말총 모자가 인기를 끌면서 유사품이 나돌아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게 보호할 길이 없으니까 짝퉁에 조금 이제 골머리를 앓았겠죠. 그러니까 1908년도에 8월 달에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시행되자마자 이제 특허를 출원하시고 등록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신데 그 참고로 또 고종실록에 보면은 또 뭡니까 1882년도에 또 우리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정두법을 실시한 우리 지석영 선생님께서 또 고종 황제한테 우리나라도 특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또 상소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고종실록 19권 그러니까 고종 19년에 1882년 9월에 지석영 선생이 이제 고종 황제에게 시무소라고 하죠. 그 이제 상소문을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오늘날 이제 현대 공문을 치면 뭐 제안 제안 보고서를 하나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석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원이라고 이제 그때 표현을 했는데 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발명한 사람에게는 이 특허 전매권을 허락해야 된다. 그 건의를 하면서 이제 그래야 백성들이 이제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급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이 이제 건의를 받은 고종 황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안이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의정부에 이제 지석영의 상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네. 왜 시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시행이 됐더라면 일본이 이 1886년입니까? 이렇게 이제 특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행하게 되거든요. 일본보다도 더 빨리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무관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뭐 조금 더 좀 각색하고 이러면 역사 드라마로 한 편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이제 계속 발굴하고 네네네. 이 자료를 뒤져보면서 굉장히 지석영, 뭐 정인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특허사에는 참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던 학교 다닐 분이에요. 때 우리 역사책에서 볼 수 없었던 네, 또 새로운 그렇습니다. 그 특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정인호 선생님의 그 특허 출원과 등록도 상당히 놀라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석영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특허 제도를 또 상소하셨다는 게 그런 주장이 또 있는 기록이 있다는 게 좀 새삼스러운데 우리 조상들의 그 당시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이사무관님. 자, 결과적으로는 비록 그 일본국의 그 특허권을 등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인호 선생님이. 자,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쓰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정인호 선생님이 이제 말총 모자 판매 수익을 네.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재미 교포를 통해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분들 그 수익을 네. 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하셨고요. 미국에 수출하신. 예. 그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이 말총 모자를 좋아해 가지고 네네. 중국보다도 미국 쪽 수출 물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고, 1910년 이후에는 선생님이 직접 이제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단장을 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이제 독립자금을 또 이제 말총모자 수익금으로 이렇게 이제 군자금까지 조달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말총 모자의 수입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특허 등록 후에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뭐 기록에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그때 뭐 매출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네. 단지 이제 모자가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비단 옷을 입고 가다가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비단 옷으로 이제 갓을 이렇게 이제 감싸 가지고 뛴다. 비단 옷보다도 더 고가였다. 더 고가였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거니와 국내에서는 그때 이제 단발령이 또 내려져 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계속 갓을 써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머리에는 뭔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또 말총 모자 유사품을 만들고, 그게 또 이제 특허를 빨리 출원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나 뭐 그 당시나 뭐 짝퉁들은 여전히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또 물류가 활발했던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중국과 미국 등으로 대량으로 또 수출하게 됐다니 정말 놀라운데, 정말 우리 정인호 선생님 특허 등록을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그 당시 특허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아주 세계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우리 또 세계사 공부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사무관님, 자, 그렇다면은 세계 특허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특허는 1331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네덜란드 직물가 캠프를 데려와서, 캠프 사람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직물 기술자죠. 캠프를 데려와 가지고 길드와 별도로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특허장을 부여를 한 게 세계 최초의 이제 페이턴트라는 말이 이제 쓰여지게 된 그런 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성문화된 특허 제도도 영국이 이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17세기 초에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공업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데서는 시계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 기술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데 스위스 기술자들이 이제 그 기술을 오픈을 안 하는 거죠. 예, 영업 비밀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우리가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하게 해가지고 독점권을 주게 되면은 스위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특허 제도를 도입하니까 독점권을 노리고 유럽 대륙의 웬만한 기술자들이 모두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막 오는 거죠. 특허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영국에서 1623년에 성문화된 이 특허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됐다. 예. 그렇게. 예. 자, 이거 오늘 그 이 사무관님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특허와 관련된 몰랐던 그런 또 역사도 알 수 있고 특히 또 세계의 특허 제도에 대한 또 역사까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정말 아쉬운데 말이죠. 자, 그 좋은 얘기는 예, 어떻게 더 좋은 얘기는 어떻게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또 다음 들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8.15 광복절 전에 네네네. 이 정인호 선생님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말총 모자를 실제 그 당시 말총 모자. 당시에 이제 말총 모자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네. 아직도 이제 못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또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못 뵙고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우리 이승윤 사무관님하고는 우리 추석 세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